뜨거운 여름날 100명의 청년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꼭 인사드려야 할 분이 계셔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걸었던 길의 의미를 되짚기 위해 떠나는 여정. 그 길을 배웅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올해 그 윤봉길 물그릇이라고 그 도자기를 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 아내에게 청했던 물 한 잔. 하지만 청년 윤봉길은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릇을 바라만 보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청년 그 윤봉길 또 우리 청년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그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도자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마음을 청년들은 이번 여정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100명의 청년은 한중우호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3월 외교부의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몇 차례 치열한 관문을 통과하고 만난 인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탐사하는 한편 항일의 역사를 공유한 중국 청년들과도 우정도 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뽑혀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인 만큼 저희가 또 국민 대표단이 되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이렇게 중국에서 느낀 점을 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진짜 막상 간다 하니까 설렙니다. 중층에서 봬요. 중국 서남부 최대의 상공업 도시인 충칭. 첫 번째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깃든 장소에 도착한 청년들. 이들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해방을 맞았던 마지막 청사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렸던 상하이 청사로 거꾸로 가는 시간 여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한 건 1940년. 이곳에서 마침내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갖추게 됩니다. 중일전쟁으로 인한 폭격 속에서도 독립 후 조국으로 돌아가 세울 나라의 밑그림을 그렸던 임시정부 요인들. 분열되어 있던 당을 통합해 추후 좌우연합정부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3당으로 나눠졌던 우익 정부들이 여기서 한국 독립당으로 김구 선생님 주도 하에 처음으로 이제 발현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화합이나 통일, 평화 이런 가치가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에 큰 힘을 쏟았던 임시정부. 연합국 지도부들이 모여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시에 식민지 국가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나라도 아닌 딱 한 나라, 한국의 독립이 그 엄청난 카이로 회담 선언문에 들어간다는 것. 일본과 이 한국을 분리해서
독립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만들었던 카이로 선언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히 충칭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기억하는 데 힘이 됩니다. 식민지라는 긴 터널의 끝과 대한민국의 시작이 교차했던 곳, 해방의 순간, 이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지에서 맨 마지막에 독립이 돼서 한국에 돌아가는데 이 직접 광복군이 그 한반도를 다시 되찾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이 마치 한국에서 먼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게 있어서 일본군은 정말 마지막 망할 순간까지 도와주지 않는다. 이래서 굉장히 원통하다고 말씀하신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셨겠지만 또 안타까운 감정도 많이 드셨어요. 70여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공간에 선 청년들. 복잡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정을 이어갑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곳입니다. 2년 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거 집단 1941. 임시정부는 1940년 대한민국 군대 한국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민정부에 관할해서 벗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축직할. 중일 전쟁으로 일본군의 무자비한 폭격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향해 임시정부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전쟁 승리 후 연합국의 지위를 얻어 독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함께 최후의 결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총기를 들 수밖에 없던 이유, 군복을 입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크나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 중국 땅에 와서 더 더운 상황, 더 추운 상황에서 훈련을 받았을 그분들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충칭 임시정부가 있을 당시 중국의 관공서가 모여있던 거리. 청년들이 청년들을 만납니다. 你叫什么名字？张文夏。张文夏，认识你很高兴，张文夏。你中文说的真好。我叫 Hunter。Hunter。Nice to meet you too。 저기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 친구들 딱 끝나는 시간에 맞아가지고 약간 왜 가방 없이 나오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뭐 먹는지도 좀 물어보고 뭔가 좀 국민의 대표단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 청두 총영사관에서 마련한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만남. 역사 위에서 현재를 써나가는 청년들. 젊음은 국경을 넘어섭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하고 덕질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청년들이 모인 곳엔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을까? 듣는데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이만큼까지 모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300만 명으로 추산했고 순국을 하신 분들은 15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 서훈받은 사람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18,000명 정도밖에 안 돼. 0.3% 정도 아니야 그러면? 그래. 3, 4%. 나는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있고 기록이 다 잊혀지고 있고
독립유공자 후손 4분을 모시고 함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간담회.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탄치 않았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 청년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云峰集一举后，因帮助经久避难，多次掩护和资助在上海的韩国临时政府开展反日独立运动，最终还是被日本特务所察觉。他们多次采取恐吓、威逼的手段，并使用卑劣的手段杀害了朱千良的儿子朱华。 실제 사례들을 실제 경험하신 분 근처에 계신 분한테 직접 들으니까 감회가 정말 뭔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감정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깊어가는 충칭의 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한 분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변화하는 그런 계기, 그런 혁명적 분기점에 있는 사건이 바로 3.1 운동. 임시정부가 뿌린 씨앗과 일궈낸 열매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서 만난 사진 속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갑자기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 시인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이 사람 좋은데 이렇게 잘생겼어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역사를 쭉 훑어보고 있는 그 순간 맨 마지막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니 아까 그 입구에서 봤던 그 만났던 그 잘생긴 신익희 선생이 노인의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여러분들 20대 청춘의 모습에서 이렇게 50대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함께했던 이 27년의 그 시간의 흐름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생각에 다가가 봅니다.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라는 생각. 왜냐하면 100년 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식민지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어떤 내가 아니라 바로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한 시민으로서 어떤 그 그림을 선물로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린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또 100년 뒤에 우리 미래의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의 지점이 저는 이 한중호 카라반에서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저우로 향하는 길. 7시간 30분의 기차 여행. 피곤함을 뒤로하고 그간 떠올랐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저희는 되게 편하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동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폭격 같은 것도 피하시고 목숨 걸고 이동하신 거니까 힘들다고 내색하면 안 되겠다. 애국지사 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아들 또 아버지 남편 어머니 아내 뭐 이런 이런 역할도 있었을 텐데 그 비장감이 참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일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젠가 임시정부 요인들이 봤을 풍경들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청년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직접 찾으라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션이 지금 광저우 인정청사를 찾아가는 건데 중간에 미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상중하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 미션을 터득한 다음에 찾아가는 건데 미션지를 획득한 사람을 못 찾겠어요. 맞춰야 된다고? 우리가 퀴즈를 맞춰야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네,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제일 좋은 힌트를 받는 거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풀 수 있는 문제. 这里写旁边写着好像那这里有一个是青年旅馆，就前面有一个门。哦，谢谢哦。你去看一看。 청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미션지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좋은 힌트를 얻기 위한 문제풀이도 시작됐습니다. 여기 가보자. 지금 여기로 일단 가서 미션지기에게 문제를 맞추고 또 다른 문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가는 식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대통령은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쪽 문제 풀고 있는데 몰래 옆에서 엿들으려고. 그러면 저희도 왔을 때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광저우 동정 진망 열사묘원 내 학생 본묘에 안장되어 있는 두 한국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김근재, 안태철 씨입니다. 둘 다 맞았어. 자, 일단 조장님. 역시 설문사회. 지금 힌트를 들었는데 이쪽이랑 이쪽만 가네요. 이쪽이랑 이쪽만 가요. 가시죠. 그게 우리 동산 임시정부 이름이 뭐 무슨 동산 100원. 동산 100원? 동산 100원이 뭘까? 힌트의 조합으로 찾아낸 장소.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임시정부는 1938년 7월부터 약 2달간 머무르다 일본군의 폭격을 피해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간 멸실된 줄만 알았던 곳. 다행히 2년 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곳은 중국이 건축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찾는 답이 멀리 있지 않았다. 저희가 바로 내렸던 곳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어디 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 파란색은 뭐다? 평화와 화합이다. 화합이다. 결국 찾았다. 다들 고생했어. 그래도. 이곳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그 당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동산 100원 네 글자. 이 네 글자밖에 없었는데 동산백원의 옛 사진 한 장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막힌 문을 보고 과연 이 건물은 뭔데 저 문을 막았을까라는 그냥 의무심이 생겼다가 버스 앞에 있습니다. 딱 들어가고 오른쪽을 딱 봤는데 옛날 사진에서 봤었던 저 나무 한 그루가 훌쩍 커버린 나무 한 그루를 본 그 순간이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게 이거를 찾자마자 보물은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사유지 재산에 대한 이제 중국 정부의 이 강화가 이게 보장이 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설득을 해서 한번 현판에 세울 수 있을까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영사관 사람들은 현판도 안 만들어 놓고 니들 뭐 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SNS에 갔다 오신 분들 여기에다가 올려놓는데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죠. 순원이 세운 황포 군관학교. 중국 혁명과 항일의 뜻을 모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1차 국공합작 후 세운 곳입니다. 피압박 민족을 교육시키라는 것이 순원의 뜻. 항일의 군사적 기반을 닦으려는 청년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교장은 장제스, 임시정부 경무국장을 했던 손두환이 부관이었습니다. 만주, 시베리아 등 곳곳에서 한국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역량을 키워 독립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 훗날 임시정부 군무부장이 된 김원봉과 독립운동가 김산도 이곳 출신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국을 찾아올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좌익이니 우익이니 나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내 조국을 찾아올 것인가. 이것이었지 저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움. 독립된 조국에서 펼칠 미래를 그리며 불렀을 청년들의 노래. 항일의 뜻을 공유하며 우정을 나눴던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자, 다음은 한국 대표 박수연 학생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강제하지 않고 협력의 태도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개개인이 민간 외교관이 되어 펼치는 공공 외교 대화.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모읍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유로서의 서로를 도와주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운명체로서의 전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구축의 인식과 접근이 각국의 이념과 체제, 이익 추구와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两国的关系呢也在进一步的发展和提高。最让我感到欣慰的就是，在韩国的那个新罗免税店，也 양국의 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이 상호 존중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중국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단순히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또 이제 기성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좀 더 넓은 자세를 가지고 세계,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만나러 잠깐 유럽 갔다 옆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청년들. 선배들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국가 간의 완력 싸움이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중국은 우리 이웃집이라는 거죠. 임시정부의 흔적을 따라 이동한 지 5일차. 한창 재개발 중인 중국의 도심에서 살아있는 역사와 만났습니다. 1938년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남목청 6호.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당이 본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분열됐던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던 시기. 그 현장에 총알이 날아듭니다. 현장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순국을 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생사를 오간 현장. 그날의 성은은 이렇게 또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독립만세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독립에 이렇게 내려 쓰는 부분에 약간 떨림이 있는데 그게 이 남북청 사건 이후부터 이제 나타난 필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렀을 당시는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폭격은 피했지만 총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실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이 되셔서 계속해서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계속 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또 저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만나러 가는 길. 중국에서 저명한 원예학자로 존경받는 유자명. 그 역시 25 나이에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의열단 활동의 기획자이자 실천가. 분열되어 있는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중국의 농업 발전에도 힘을 쏟은 그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서 모두 훈장을 받은 유일한 인물. 해방 이후 평생 농업을 가르친 대학에서 여전히 제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寻找老一辈的这个革命道路，学习老一辈的这个革命精神，这点我感觉非常欣慰。我也谢谢大家。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하는 나무. 이 나무의 100년 후도 그려봅니다. 젊음, 우호, 평화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축제. 고등학교 때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의 꽃이라는 시도 좋아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의 꽃.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세상이 청년들은 젊음을 공통분모 삼아 서로의 날개짓을 응원합니다. 매일 기차와 버스로 이동하는 일정.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곧 있을 UCC 제작을 준비합니다.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도착한 것은 1932년 5월. 윤봉길 의거 직후입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해 백범 김구는 자싱으로, 임시정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일본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임시정부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항저우에서 임시정부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 청년들의 움직임이 다시 바빠집니다. 여기가 서운데요. 저기 중국돈 1원에 뒤에 보면은 여기 강가가 보이거든요.
이 강가가 여기 서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본 뒤의 배경입니다. 네. 김철 국무위원은 임시정부의 이름을 걸고 가장 먼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UCC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과거 여관으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장소 자체가 과거 임시정부에서도 짧게나마 임시정부 청사로서 사용됐던 곳이기도 하며 김철 국무령께서 잠시나마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임시정부 청사와 가까워 임정요인과 가족들이 둥지를 틀었던 곳. 여기 약간 이렇게 이거 진짜 근데 오빠가 놔야지. 아빠 할 사람이 놔야지. 내가 아빠 무조건 해야지. 아빠 아니면 저마다의 개성으로 독립운동 유적지 홍보에 나서느라 바쁩니다. 한국 독립당 본부가 있었던 곳에도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주 UCC 뭘로 제작하실 거예요? 감독님. 네, 저희 감독님. 길 찾는 거요. 네. 사은방이랑 오봉리기가 가는 길 찾는 거. 촬영 중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적 봤다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这36这个항시 아, 이해했다. 그러니까 36년 그때 항일 때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계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임시정부 그 유적지가 지금 다 같이 하나의 역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방문객들도 임시정부를 갔다가 여기 걸어서 가까우니까 일로 많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이거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존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아까 전에 정부 청사에서도 중국 정부가 관리한다는 걸로 네네. 그걸 좀 보존하면서 맞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 옮기고 네. 보존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작. 여러분 이게 뭡니까? 쓰러지면 안 돼요.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이란 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지금 이곳은 대한민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항저우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은 1932년 윤봉길 의사 이거 이후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 자리 잡은 항저우의 첫 번째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역사적 장소들은 하나둘씩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공국으로 보자. 운동과 해금 자유민주를 보자. 대한민국 임시 현장의 기초를 마련하고 외교 활동에도 힘쓴 독립운동가 조소암. 후손은 청년 정신의 힘을 강조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동아시아 전체의 민족 독립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민주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의 주역은 청년이었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이게 이렇게 우렁찬 게 아니었는데 제가 부르다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발이기도 했던 3.1운동. 3.1절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사님이 불렀던 우고나 3월 하루 임시정부 선전부장 엄황섭의 딸이 기억하는 3.1절 노래. 금수강산이 새로웠고 2천만 국민이 기뻐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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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아버지를 따라 폭격을 피해 다니며 불렀을 노래입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김구는 자싱으로 피신을 합니다.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몸을 피하며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당시 김구의 이름은 장진구. 뱃사공과 부부로 위장해 주로 배 위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거 이제 김구 피난처인데요. 일제가 김구를 잡으러 서도로 왔을 때 이제 누군가 알려줍니다. 밖에서 알려주면은 김구가 여기 있는 뚜껑을 열고 밑으로 가면 5m 정도로 가면은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배를 타고 바로 갔다 보고 가는 장소라고 합니다. 임시정부 요인들도 이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20살부터 27년간 독립운동을 했던 정정화 선생님. 해방 후 이어진 격동의 현대사는 그분에게 아픈 기억입니다. 이분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상해에서 내려올 때 딱 한번 웃어보고 한국에 내려와서 웃어본 일이 없다고. 그 정도로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청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곳 상하이로 갑니다. (1932년 4월 29일) 그날을 만나러 가는 청년들. 이른 새벽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든 채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심장부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려던 그날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린 그날이 됐습니다. 상하이에 파견된 최고위 사령관이 사망하고 주중 일본 공사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25살 나이에 나를 버리는 길을 선택한 청년 윤봉길. 국민대표단은 한국에서부터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한 윤봉길 물그릇을 꺼냈습니다. 차마 마시지 못하고 떠난 그 물그릇에 물을 채워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윤봉길 선생님께, 선생님, 중국의 한여름을 두 발로 견뎌내며 이 자리에 찾아뵈었습니다. 그 뜨거운 만큼이나 견고하였을 윤봉길 선생님의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사실 이 비가 오기 전에 흰나비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흰나비가 영혼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가 오는데 윤봉길 선생님이 저희들이 왔다는 그런 것에 반가움에 표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아직까지는 구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만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 살아갈 100년에 대한 다짐입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의 평화를 향한 노력을 본받고 그 뜻을 후대에 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평화선언서를 제정해 실천할 것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 청년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대한민국과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인류의 지속적인 화합과 연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섭니다. 대한민국
100년 7월 청년 대표단 일동. 이제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갑니다. 제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 된 그날로. 상하이의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에 도착하자 여행 내내 가지고 다녔다는 사진 한 장을 내보인 청년.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 김대지 독립운동가 선생님입니다. 1919년 3.1운동 후 당시 29이었던 김대지를 비롯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몰려들었습니다. 4월 11일 국호를 정하고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닌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합니다. 충칭에서 시작해 시간을 되짚어오는 여정. 임시정부 환국기념사진에서 봤던 나이든 독립운동가의 청년 시절을 이곳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아갈 100년을 위해 무엇을 할 건가요? 저는 이제 사진을 두고 왔습니다. 100년 전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계셨던 곳에 100년 후인 2019년 제가 외증손녀인 제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이고, 독립운동가분들의 노력과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 역사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미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단식장으로 향하는 길. 노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해단식에서 부를 곡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되새기고 평화를 노래하는 공연. 출발 전부터 준비했던 공연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의 이 꿈은 실현되었을까요? 실현되지 못했을까요? 살아온 100년을 돌아보고 살아갈 100년을 그려보는 시간.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감고 동이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감고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 같은 사람. 대한민국의 시작점에서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독립운동가들이 바랬던 것은 한 가지, 오로지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작된 5G 라이브 오케스트라 공연. 5개국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하나의 곡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공연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혜를 나누고 연대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원 드림, 원 아시아.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어떤 희망도 보여지지 않는,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참 그 어려운 시간과 공간 속에
계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모습들을 한번 우리 후손들이 보여주면 아마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도 뿌듯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지 않을까. 백년 전 발자취를 따라갔던 4,000km의 여정. 그 속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가 단순히 우리나라 것만 배워서 될 게 아니라 중국 역사라든지 좀 주변 국가의 역사까지 한꺼번에 다 생각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또 알아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 때 김봉길 이사님께서는 벌써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희생까지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끌어오르더라고요. 사실 그때 그 당시 독립운동 했던 그 세대를 그나마 들어보고 알고 있던 그 후손들은 우리 지금 이 청년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독립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래하는 청년들,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공유하고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의 청년이 그날의 청년.